오늘은 문장 삽입에서 항상 스킬로 나오는 rather, instea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장 삽입 지문을 읽다가 rather, instead가 나오게 되면 뜻은 오히려, 대신에 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앞문장에 어떤 뉘앙스가 와야 하냐면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대신에, 즉 부정어 뉘앙스가 와야 합니다. 만약에 앞에 부정어가 없다면 글상자에 부정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글상자에 부정어가 있다면 답은 어디? rather, instead 앞에 위치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글상자 안에 rather이나 instead가 보이면 네, 부정어를 찾은 후에 그 뒤에 넣으면 됩니다. 자, 글상자에 rather이나 instead가 보인다. 그러면 어디? 부정어 뒤에 답을 위치시켜주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수능에서 이걸 벗어난 정답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정어가 없는데 rather이나 instead 답을 준다던가 하는 그런 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영어가 100%다 저런 건 아닙니다. 저도 rather이나 instead가 나오면 무조건 앞에 부정어가 있나 살펴봤는데 그냥 원서책에서는 앞에 부정어가 없어도 rather이 쓰인 걸 보긴 봤습니다. 대신 수능에서는 그렇게 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스킬은 꽤 유명하기 때문에 점점 변형을 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스킬을 몰랐다면 알아두면 좋습니다. 대신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부정어가 꼭 not이 아니라 다양한 부정어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어 표현을 좀 더 다양하게 알아야 이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어가 지문에 2개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rather instead를 집어넣을 때 어느 부정어 뒤에 넣을지 읽어봐야겠죠. 그래도 선택지를 조금은 줄일 수 있으니 유용하기는 합니다. 이번 3월 달은 고1, 고3 다 이 스킬을 사용하도록 출제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글상자에 부정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다 보면 instead, rather이 보입니다. 그런데 rather 앞에는 부정어가 보입니다. instead 앞에는 없죠. 그래서 답을 3번에 넣으면 됩니다. 해석을 보면 this kind of choice, 이러한 종류의 선택은 특징입니다. 언어의 특징인데요. 뭐로서의,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3번 뒤에 보면 대신에 그것은 제공합니다. 일종의 접착제를 제공합니다. 앞에 부분이 그냥 언어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그게 아니라 대신에 그것은 제공합니다 라고 이어집니다. 어색합니다. 그리고 힌트를 더 보면 글상자에 무엇이 있나요? 그러한 선택이 보이나요? 그러한 선택을 does not present, 제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글상자 앞에는 그러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3번 앞에 보면 이러한 종류의 선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의 종류가 나온 후에 그 뒤에 그러한 선택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즉 3번 앞에는 선택하는 것이 언어의 특징임을 보여주는데 제스처는 언어와 달리 글상자에 보시면 그러한 선택을 제공하지 않고요. 3번 뒤에 오히려 제스처는 접착제 역할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고1도 살펴보겠습니다. 글상자에 not이 보입니다. 아마 글상자에서는 눈에 띄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문을 읽다가 rather이 보입니다. 그럼 앞에 부정어가 있는지 볼까요? for example부터 보겠습니다. I'll look into a microscope.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tells you nothing. 당신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부정어가 보입니다. 즉, 함정처럼 보이게끔 만든 거죠. rather이라는 스킬을 아는 친구들은 부정어가 보이는 순간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걸 부정어로 보지 않는다면 rather 앞에 바로 4번 답 이렇게 해도 맞도록 해준 겁니다. 혹시나 함정에 빠졌을까봐 다른 힌트를 더 줍니다. 그래서 그 힌트를 보고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스킬은요. 지문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할 때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문은 쉽게 읽히는 글이 아니라서 힌트와 스킬을 사용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답을 한번 찾아봐 라고 만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rather지를 보겠습니다. 대신에 그것은 수평적인 변화입니다. 방향 변화에 대한 특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도 다른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글상자에 보면요. What we call major progress in science, 과학에 있어서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not a movement, 이동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변화 이야기가 보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4번에 넣어서요. 어떤 변화의 특징을 이야기한 후에, 즉 여기에서는요.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수평적 변화다. 이렇게 이어지는 글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이 글을 대충 살펴보면요. 패러다임에 관련된 글입니다. 패러다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패러다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패러다임 안에서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측정 또한 패러다임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패러다임이 없다면요. 현미경으로 정확히 보는 거 의미가 없다입니다. 즉 과학의 발전은요. 정확한 측정으로의 이동이 아닙니다. 즉 과학이 발전하려면 무조건 정확하게 측정하자 이게 아니라 뭐다?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수평적 전환이 과학의 발전이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게 과학이다 라는 지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주려고 노력한 글이기도 하고요. 3학년 글보다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연습하는 우리를 시험 문제가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유형이 있다면요. 될 때까지 그 유형만 파보세요. 무조건 됩니다.